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7월 8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민주당, 야당은 총체적 사법 리스크, 그리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치 리스크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일면 사이드 기사 두 소식을 동시에 전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 일면입니다. 위에 기사는 검사 탄핵 이틀 뒤 이재명 부부 소환 통보, 그리고 아래 기사는 한동훈 연판장 돌릴 테면 돌려라, 한동훈의 말입니다. 후보 사퇴 요구하는 연판장입니다. 여권에서는 김건희 문자 공방전이 확대되고 있다. 자, 일단 이재명 관련입니다. 검사 탄핵 발의를 했죠. 국회에서 4명에 대한 검사를 탄핵 발의를 해서 지금 엄청난 역풍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역풍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그 수원지검장이 강력한 입장을 천명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여파인지 몰라도 또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 검찰들에게 굴하지 말라 이렇게 독려를 했죠. 그리고 이재명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방탄 특검을 방탄 검사 탄핵을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검사 탄핵이 발의된 뒤 이틀 뒤에 이재명 부부, 이재명과 김혜경 모두에게 소환을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연결된 것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검사 방탄이냐 뭐 이렇게 거꾸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상당히 늦었습니다. 이 법인카드 수사가 처음에 허지부지 됐다가 이 조명현 씨, 그때 7급 공무원이었죠, 경기도. 조명현 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것을 이야기를 했고, 국민권익위에서 조사를 거쳐서 대검의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검이 수원지검에 전담반을 만들도록 해서 수사를 했는데 이것도 한창 지났습니다. 별다른 성과가 없이 계속 소환만 하고 했는데, 최근의 이 검사에 대한 이 탄핵 이런 것과 맞물렸겠죠. 뭐 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하는 그 상황에서 부부가 소환이 됩니다. 이 서종욱의 법대로 지난 토요일 날 보내드린 그 내용 중에서 사상 초유의 부부 동시 기소, 그래서 부부가 동시에 재판정에 나란히 서는, 그리고 거기 심부름을 했던 배소연 씨까지 2+1 기소,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2일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지 이틀 만에 검찰이 이재명 부부에게 소환 통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입니다. 이 의혹 사건으로 이재명을 소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입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서 수사 중인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재명 부부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를 했다. 보좌관한테 먼저 구두로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했겠죠. 그 다음에 5일에 우편으로 정식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출석 요구서. 다만 이제 또 야당 대표를 지냈다고, 지금은 야당 대표는 아니죠. 어쨌든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또 예우를 해주느라고 최대한 예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소환일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그 이재명과 김혜경 씨에게 각각 소환일자를 4개나 5개씩 제시를 하라. 그러면 우리가 조정을 하겠다. 보통 약속 잡을 때 여기서 이제 며칠 가능하다, 뭐 점심 가능하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해서 약속을 잡곤 하죠. 그 형식입니다. 김혜경, 이재명이 먼저 자기가 갈 수 있는 날짜, 수원지검에 갈 수 있는 날짜를 너댓게 정해주면 검찰에서 정하겠다. 자, 여기까지 진도가 나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면 전환 쇼 이렇게 반발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죠.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수사검사들. 뭐 잠자는 사자라기보다 이 총선 이후에 이 분위기도 좀 그렇고 정치권 분위기도 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상황을 좀 살피고 있던 차에, 아니 그 다른 사건들 뭐 백현동, 대장동, 대북성검 이 수사했던 또는 공소유지를 하고 있던 검사들을 무더기로 이 탄핵을 하겠다고 하고 법사위로 불러서
망신을 주겠다고 하니 검찰에서 법대로 수사를 진행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이재명과 관련한 민주당 분위기를 하나만 더 전해드리면, 어제 제가 정가 뒷담화 시간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당 대표 이재명이 다시 연임을 할 텐데 최고위원들을 일제히 원래 당 대표를 견제를 하는 기능도 있는데 최고위원들이 그게 아니고 충성맹세, 이재명에 대한 충성맹세를 하면서 출사표를 막 던지는데 현재 12명. 근데 전부 다 강성 친명이다. 이게 뭐냐? 제가 어제 이재명이 사법리스크가 최고조에 따라서 어차피 공직선거법 하나만 놓고 봐도 9월 6일 날 구형이 나오고 10월 초에 1심이 나오고 그리고 내년 봄에 대법원까지 다 확정이 되면은 이재명은 날아간다. 그리고 민주당도 엄청난 부담을 안 한다. 434억 원 국고 보조. 자, 그래서 그때 비상사태를 대비를 해서 친명 지도부를 앉히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이 없더라도 집단 지도 체제로 가려고 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 실제로 동아일보가 그런 지금 현재 출사표 누구누구 던졌는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동아일보 정시민 기사입니다. 민주 최고위원 출사표 12명 모두 강성 친명, 명심 경쟁 전당대회다. 14일 일단 컷오프에서 본선 후보 8명 추리는데 당내에서도 명비어천가 줄이어 지적하고 있다. 강선우, 이성윤, 이현주, 전현희, 정봉주, 이런 사람들이네. 민형배, 김지호.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은 이러면 내일 연임 도전 공식 선언한다. 무슨 대한야당 기본사회 구상 이렇게 밝히면서 정상적인 이 야당 대표처럼 말을 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지금 죽을 해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모든 지금 수사도 소환도 지금 다시 되고 소환되고 또 재판 구형 나오고 1심 나오고 하니까 아무리 이재명이라도 지금 아마 초조하고 불안할 겁니다. 그 상황에서 정상적인 것처럼 정상적인 야당 대표인 것처럼 내일 대표 연임을 도전을 하면서 대한야당 기본사회 구상 이런 걸 밝힌다는 이야기입니다. 허무한 이야기죠. 자, 국민의힘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지도부가 나와야지, 제대로 된 지도부가 나와야지 민주당을 향한 심판론, 2조 심판론, 이게 총선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정의를 위해서 심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탄핵, 특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이런 걸 막을 수가 있는데 안에서 국민의힘 지도부 경선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것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드리냐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 시각에서 원래 기자들은 훈련을 그렇게 받죠. 객관적 시각에서 이것을 보는 훈련을 많이 받는데 일단 오늘 제 주관적인 이 생각은 최대한 자제하고 물론 안 들어갈 수가 없지만 객관적인 잣대로 이 사태를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일면톱 기사입니다. 일면톱. 자, 이런 것이 일면톱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분 문제가 일면톱에 등장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연판장 또 등장, 진흙탕 여당 전대. 동아일보는 윤한 3차 충돌, 김여사 문자 내전. 한동훈은 비정상적인 전당대회 개입이다. 김건희 여사 문자가 이제 외부로 유출된 것에 무게를 두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배신자론, 한동훈에게 씌워지고 있는 배신자론, 배신의 정치,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이야기죠. 처음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먼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전대 국면에서 이 원희룡 후보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배신자론의 연장선상에서 이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5차례 그때 보냈는데, 총선 때 그것을 씹었다. 그래서 1십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전당대회에 비정상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누가? 친윤이.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디올백, 최상병 이어서 다시 충돌을 했다. 당내에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친윤 성향의 일부 원내 당협위원장들이 어제 한동훈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까지 돌렸습니다. 돌리고 나서 기자회견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미리 알려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고 하니까는 취소는 일단 했습니다. 작년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초선 의원 시원 3명이 연판장을 돌려서 나경원 후보를 낙마시킨 적이 있죠. 거기에 빗대서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제2의 연판장 사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동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론이 나쁘다고 놀라서 연판장 취소하지 말라. 연판장 돌릴 테면 돌려라. 연판장 구태를 극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한 중진 의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내전을 더티하게 해서 국민들을 짜증나고 화나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게 조기에 수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조기에 수습시키는 방법은 결국 이 민심이죠. 그리고 여론이죠.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의 민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원희룡 후보는 기자회견 추진, 그러니까 연판장 돌리고 기자회견하고 이것은 우리 캠프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작년에 연판장 주동자들이 지금 특정 캠프의 핵심 멤버들인데 한동훈 캠프의 그때 나경원 후보를 주저앉히려고 연판장을 돌린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 캠프의 핵심 멤버들인데 연판장 프레임을 딴다는 것은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감정적인 이 서로 공방전까지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요즘은 라디오, SNS뿐이 아니고 라디오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이런데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앞다퉈서 이렇게 자극적인 말들을 하는 한동훈 쪽이든 뭐 원희룡 쪽이든 그 참모들을 불러내서 막 부추기는 싸움을 부추기는 자 그런 상황인데 이게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그 형국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이번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될지 복잡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자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문제죠. 그런데 그것을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뭐 여러 이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철규 의원 이름도 나오고 있는데 친윤에 그런데 그 뭐 이철규 의원은 부인을 하고 있고 누가 유출했는지 모르지만은 상당히 어리석다. 왜? 지금 이 문자가 유출이 되면서 한동훈은 물론이고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까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이 한동훈은 일단 배신자 프레임에 다시 이어지고 있죠. 그 프레임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한동훈은 손실이 있고 김건희 여사는 지금 당장 민주당에서 또 국정 개입을 하더니 이제 당무 개입을 한다. 전당대회에 끼어들었다. 이런 비난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프레임을 또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피해를 입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도 피해자. 왜냐하면은 이 문자를 씹고 나서 문자를 외면하고 나서 한동훈이 문자를 외면하고 나서 이간섭 당시 비서실장을 시켜서 한동훈에게 사퇴하라고 요구를 했다. 처음에 최근에 이 문제를 처음으로 라디오에서 이야기한 이 김교환인가요? CBS 논설실장 김교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나중에 문자가 씹혔다는 걸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경로를 했다더랍니다. 자기가 본 것도 아니죠. 했다더라. 자, 그런데 이 경로를 하고 나서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이 비대위원이었던 김경률이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유를 하는 바람에 그거 말도 안 되는 비유죠. 그래서 김경률을 사퇴시켜라 했는데 사퇴를 안 시키니까 그럼 당신이 사퇴하라.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동훈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서천에 화재 현장 가서 화해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김교환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문자를 씹었다고, 배우자의 문자를 씹었다고 사퇴를 요구를 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상당히 협량한, 쏙이 좁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서 흘러나온지 모르지만은 이 원희룡 후보에게도 저는 이게 상처가 된다고 봅니다. 마치 어떤 공작을 하는데 가담한 것처럼 이렇게 또 돼 있죠. 모두에게 상처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체에게 상처인데 이 상처를 유발시킨 사람이 CBS 논설실장입니다. CBS는 언론 성향상 좌파 쪽에 가깝죠. 그리고 여기 또 진중권 씨가 끼어들어 있습니다. 진중권 씨가 적극적으로 여기 끼어들었습니다. 김교환, CBS 김교환 씨하고 같이 이 방송을 오래 했던 진중권 씨가 여기 또 끼어들어서 막 원희룡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논쟁인지 그걸 먼저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유출되는지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문자 5개 내용에 따라서 한동훈 책임론이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문자가 일단 5개인데 막 산발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출이 어떻게 됐는지도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고, 만약에 이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게 디올백 받은 것이 정말 선거에 부담이 되면은 내가 사과하겠다. 진짜 사과하겠다. 당이 시킨 대로 사과하라면 사과하겠다. 여기에 만약에 방점이 찍혀 있으면은 무조건 사과에 찍혀 있으면은 한동훈 책임론이죠. 그거를 문자를 씹어버린 것은. 왜냐하면은 한동훈은 계속 그때도 사과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보수 진영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과를 하면은 논란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문제가 촉발돼서 오히려 선거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과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경률과 같이 사과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그러면은 사과를 하겠다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씹어버렸으면은 다른 사적 감정이 개입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감정이. 그래서 한동훈 책임론이죠. 반면에 이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한다고 하면서도,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렇지만 내가 사과를 하면 부작용이 많이 생긴다. 이 이야기에 더 방점을 뒀다고 하면은 꼭 하려면 하겠지만은 부작용이 많다. 그래서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쪽에 방점이 찍혔다고 하면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그 문자를 씹은 것에 대해서 약간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은 대통령 배우자가 본인은 이제 계속 사과를 해야 된다고 막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대통령 배우자가 그렇게 하면은, 사과를 하면은 부작용이 많이 생겨서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읽혔다면은, 만약에 문자를 답신을 하면은 설득을 막 해야 되죠. 사과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외면을 해버렸을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보기 때문에 문자의 내용이 중요하고 유출 경위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개의 조간신문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유출 경위입니다. 유출 경위는 중앙일보 기사,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먼저 중앙일보 기사는 김 여사 문자, 친윤 의원이 주위에 보여졌다. 그런데 그 해당 의원은 나도 원문을 못 봤는데 무슨 소리냐, 이 이야기고, 내용은 동아일보 기사는 친윤, 김 여사가 무조건 사과를 문자로 보냈다. 근데 친한에서는 그럼에도 표현이 있다. 그럼에도 사과를 안 하려는 의도 아니냐. 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표현. 그러니까 그럼에도 표현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친윤 쪽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했고, 1월 19일자 1월 15일 메시지에서 그렇게 했고, 1월 19일 메시지에서는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결정해주면 따르겠다. 위원장 의견,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의견을 따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친윤계에서는 당에서 필요하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을 보냈는데, 김건희 여사가 저 자세로 나갔는데 문자를 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19일 문자에서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정성 논란이나 책임론 때문에 결정 못하는 것이다. 사과하면 책임론에 불이 붙는다. 그럼에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과를 결정하면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왜 그거 자르느냐? 그럼에도 이런 부분은. 자,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5차례 메시지가 실제로는 사과를 안 해야 하는 이유를 늘어놓은 문자였다. 안 해야 하는 이유. 하겠다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안 하겠다. 거기에 방점이 있다. 1월 23일 김건희 여사가 보낸 메시지도 친윤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친윤 측에서는 그러니까 사과를 하겠다는 의향을 보였다고 해석하는 쪽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김경률 비대위원 어댕에 가슴 아팠다. 말이 앙뜨는데 그겁니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 말을 이해하려 한다. 사과를 하라고 하는 이해하려 한다. 너무 잘못했다. 그래서 사과가 필요하다면 단호히 결심하겠다고 보냈다. 자, 그러면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데 왜 씹었느냐 이거죠. 그런데 한동훈 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있다. 그러니까는 사과가 필요하다면 단호히 결심하겠다. 라는 말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이 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하라면 하겠지만 나 안 하는 게 좋겠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죠. 저도 이 5개 완전 문자 메시지 전문 이게 좀 편집이 된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재구성된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어쨌든 이 사과를 하겠다는 문자인지 사과를 안 하는 게 낫겠다는 문자인지 그건 보는 쪽에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어떻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 가지고 이렇게 지금 싸울 때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재명 때문에, 조국 때문에. 그런데 이것 문자 해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당원들을 그리고 지지자들을 위한 것이고 국민을 위한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은 전 국민의 대통령이죠. 국민을 위한 것인지 그 부분을 정말 고민을 하지 않으면은 한동훈이든 원희룡이든 앞으로 설 땅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선제적으로 끝내자. 나에게도 불찰이 있었다. 이건 나중에라도 혹시 꼭 따져봐야 될 일이 있으면은 뭐 총선 패배 책임론 이런 나중에라도 따져봐야 될 일이 있으면 그때 따지고 지금은 외부의 적을 막을 때다. 이런 선언을 먼저 하는 쪽이 저는 이긴다고 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또 다른 문자 메시지 논란이 있죠. 뭐냐면은 이 디올백, 지금도 디올백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커졌는데 디올백을 함정 몰카를 설치해준 최재형 씨와 나눈 카톡이 오늘 또 보도가 됐습니다. 자,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김 여사 측 최재형과 카톡 제출. 검찰은 순방 이후 김건희 여사 조사를 검토를 하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 측 이미 제출 내용 분석. 최재형이 200여 건 대화를 아예 삭제를 해버렸다. 뭔가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삭제를 했겠죠. 그 사실을 확인을 했고, 최재형은 이재명과 김정숙을 비방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을 했다. 자,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또 조국도 막 비난을 했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조국 정경심이 유죄받았을 때 조국파들은 마치 조국이나 그 가족들을 뭐 무균 가족처럼 우러르고 있으니 참 한심하다는 식으로 막 보냈는데 김건희 여사가 답신을 한 것도 있고 응답하지 않은 것도 있고 뭐 그런 내용을 취재를 보도를 했습니다. 이 조간답을 마치기 전에 조금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뭐냐면은 이철규가 이 문자를 언론에 흘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진중권 씨도 여기에 적극 참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한국일보 기사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진중권, 김건희 문자 흘린 건 이철규.
원희룡엔 잔머리 굴리지 말라. 원희룡엔 잔머리 굴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진중권이. 김교환, 이철규와 막역한 사이다. 김 여사와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다. 이제 김교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CBS 그 논설실장. 이철규와 막역한 사이다. 그러니 문자가 글로 이철규를 통해서 갔을 수가 있다는 거죠. 김교환이 김건희 여사와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다이렉트로 했기보다는 이철규 쪽을 통해서 갔다. 이철규 쪽 장난이 확실하다. 배후에 김건희 여사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일단은 이거는 무조건 진중권 씨의 주장입니다. 주장인데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 끼어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김기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중권 씨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흔들고 있는 김건희 여사 문자 읽고 무시한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페이스북에 문자 내용을 왜곡해 흘린 것은 이철규라고 봐야 한다. 이철규 쪽에서 장난을 친 것이 확실하다. 적어도 내가 아는 한에선 김교환 실장은 CBS에서 김건희 여사와 직접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다. 반면 이철규와는 막역한 사이다. 자, 김교환 그때 문자 내용을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경로를 해서 사퇴를 요구했다. 한동훈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죠. 그 김교환이 지금 그 방송을 한 CBS 라디오 박정호의 한판 승부 여기는 진중권 씨도 지난 3월까지 고정 패널로 출연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잘 아는 사이죠. 진중권, 김교환. 그래서 진중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초에 원희룡 출마시킨 것도 이철규였다. 이 또한 김교환이 방송에 나와서 직접 자기 입으로 한 말이다. 자, 그래서 이게 이철규와 김교환이 친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철규를 통해서 문자가 전달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철규는 그걸 어떻게 확보를 했을까요? 어쨌든 지금 진중권 씨의 주장을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주장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진중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이철규의 노력 배후에 김건희 여사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 문자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보낸 내밀한 사적 메시지였다. 그게 어떤 식으로든 이철규 쪽으로 넘어가서 원희룡 캠프에 전달된 것인데 여기서 요점은 김건희 여사가 이철규에게 문자를 넘겨준 방식과 의도다.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희룡과 최근에 티격태격하죠.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진중권하고 상의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진중권이 이 원희룡을 막 저격을 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고 끝내라.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어쨌든 이게 파생된 이야기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중앙일보에서 나도 원문 보지 못했다. 이게 아마 이 부분도 해당 의원은 그러니까는 김 여사 문자를 친윤 의원이 주위에 보여줬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친윤 의원으로 꼽힌 해당 의원이 이제 이철규인데 중앙일보 기사 이철규 같은데 나도 원문을 못 봤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일단 부인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 진전에 따라서 계속 제가 판단이 확실히 서는 대로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8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